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로우 타일러고요. 쌤입니다. 오늘은 또 이제 금융의 역사. 그래도 어떻게 이렇게 자본주의와 그 주식이 발달해 왔는가에 대해서 좀 찾아봐 가보고 있습니다. 저번 주에는 혼돈 속의 혼란. 네, 아주 명저였죠. 네, 다시 생각해도 네. 명저였나 정말. 지금 하루에 한 5분씩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오, 한 6개월 보고 있고요. 네네네. 나오면 이제 그 자가 출판 이런 게 있어요. 네. 그걸로 이제 만들어서 할 음. 생각에 하고 있습니다. 이북이라든지. 네. 16세기, 17세기 초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을 했냐? 우선 여기서 시작을 다시 해야겠네요. 스페인. 우리가 이제 나가야 된다. 대서양을 뚫고 나가자. 식민지를 시작하죠. 그리고 희망봉을 돌아서 동남아시아까지 갑니다. 그렇죠. 스페인이 이제 필리핀이라든지 맞습니다. 포르투갈이 이제 동남아 쪽에 이제 뿌리를 내리죠. 네. 근데 그걸 쳐낸 게 네덜란드입니다. 맞습니다. 동남아시아에서 세력을 넓히기 시작한 게 네덜란드예요. 인도네시아가 대표적인 네덜란드 그렇죠. 식민지죠. 그렇죠, 그렇죠. 그 생각해 보시면 왜 박연 있잖아요, 박연.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네덜란드 사람들, 맞습니다. 제주도를 통해서 네네네. 다 일본이랑 무역했던 사람들이거든요. 음. 그리고 대만도 사실은 네덜란드 식민지였습니다. 아, 그렇나요? 그건 몰랐네요. 그거를 이제 청나라가 들어서면서 명나라에 있던 정씨 일가가 이제 네덜란드를 몰아내고 음. 거기 왕국을 좀 세웠던 기록이 있더라고요. 음. 찾아보니까 그리고 나서 한 몇 년 있다가 이제 좀 그 이유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동인도 회사, 네.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 주식이 폭락하는 사태가 있었습니다. 음. 다시 뭐 복귀는 했지만 제가 봤을 때 그 대만 일이 좀 영향을 끼치지 않았나. 그러니까 이제 순서대로 가서 이제 네덜란드가 스페인과 포르투갈의 영향력을 좀 밀어내고 동인도 회사를 차리면서 이쪽 동남아 쪽에 이제 식민지화를 좀 가져갔죠. 네. 그걸 지켜보고 있던 영국이 있습니다. 그지였어요, 영국은. 영국이 뭐 했는지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도적질합니다. 해적이죠. 해적. 네. 나라에서 공인한 해적들. 그렇죠. 우리가 니네들 해적질하는 거 용인해 줄 테니까 나라에다 세금을 바쳐라. 그 되게 유명한 해적들이 많지만 네. 그 카리브해 음. 그리고 도보해요. 네. 이런 데서 이제 도적질을 해요. 뭐 이게 전체적인 역사를 다룰 수는 없지만 네덜란드를 이제 노립니다. 영국이. 네덜란드 자체를요? 아니면 네덜란드의 영국 식민지? 이제 도전장을 내죠. 네. 우리도 이제 식민지 사업에 참여를 하겠다. 음. 네덜란드와의 전쟁이 유명하죠. 영란 전쟁이라고 그래서 음. 3차까지도 벌이고요. 네. 그 여파를 볼 수 있는 게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뉴 암스테르담 그게 뉴욕이죠? 뉴욕이죠. 네네네. 원래는 네덜란드가 가서 식민지 다 만들어놨더니 영국한테 뺏어간 뺏긴 거죠. 저번에도 말했지만 영국이 야금야금 잘 먹었어요. 네. 네덜란드가 해놓은 것들을. 그리고 이제 동인도 나중 되면 동인도 회사가 이제 영국도 같이 시작을 했지만 그렇죠. 네덜란드한테 밀리다가 결국엔 영국을 식민지화 시킨 게 영국이죠. 네, 그렇죠. 해가 지지 않는 나라를 제국을 네. 영국이 건설하게 되죠. 하지만 16세기까지는 도적질이나 하던 변방 국가였다. 그렇죠. 유럽에서 영국하면 쳐주지도 않았어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좀 조사를 하다 보니까 영국인 유대인이 없더라고요. 그때까지만 해도 많이 없었나 봐요. 유대인도 안 가던 땅인 거예요. 일단 섬이라는 지형적인 특성 자체가 그렇죠. 가기가 어렵죠, 사실. 그렇죠, 그렇죠. 네네. 그리고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 영국이 또 더 가난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 어쨌든 저쨌든 농업이 발달하게 됐잖아요. 네. 실업자가 대량 생산됩니다. 나라적인 문제가 생겨요. 그리고 여기저기 전쟁을 하니까 국부는 계속해서 흘러나가죠. 1588년도에 스페인 함대를 무찌르긴 했어요. 네. 하지만 거기서 뭐 영국이 크게 가져온 건 없습니다. 영국도 어쨌든 전쟁을 할 때마다 손해를 본 거죠. 네. 하지만 그 자신감으로 우리도 이제 바다로 나가자. 대서양을 향해 떠나자. 네. 그렇게 하려면 이제 사업을 일으켜야 되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모든 게 다 국책 사업의 일환이잖아요. 네덜란드도 그랬고 스페인도 그랬고 네덜란드 같은 경우는 정부가 보증한 주식회사를 만든 거고 영국도 이제 기로에 섭니다. 영국 국왕이 내 돈으로 하자니 돈이 너무 많이 들고 그렇죠. 리스크도 크고 네. 그렇다고 부자인 사람들한테 주자니 이것도 리스크가 커요. 네. 왜냐하면 영국 같은 경우는 또 이제 귀족들과의 그런 왕권과 그렇죠. 싸움이 심했으니까 맞습니다. 네.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음. 그래서 나온 게 이제 국가가 승인한 주식회사인 겁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를 해서 위험을 분산시키고 네네. 주식의 목적이 사실은 제일 큰 건 사실 그거예요. 맞죠. 해증이죠, 해증. 네. 네. 한 명이 돈을 다 대는 게 아니라 1000명이 돈을 대고
그걸 또 분배해서 날아간다는 그런 안전 자산이라는 그런 인식이 생긴 거죠, 이 사람들이. 그리고 한 명이 거둘 수 있는 돈보다 1,000명이 십시일반에서 나눈 돈이 훨씬 많죠. 훨씬 크죠. 네, 네. 그러니까 큰 프로젝트일수록 사실은 이게 주식 기반으로 갈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점점 옛날 지중해나 그 뭐라 그러죠? 무역로가 이제 육지로 한정돼 있을 때는 네. 사업을 키우고 싶어도 키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물자를 나눌 수 있는 게 한정돼 있잖아요. 실어봐야 낙타고 뭐 마차인데 네. 배는 어마어마한 양을 담을 수 아. 있죠. 뭐 요즘도 마찬가지죠, 그거는. 그러니까 옛날이나 지금이나 네. 100원 좋아하는데 어마어마한 돈이 깨져요. 그 나무들 네. 거기에 또 그 들어가는 인력 뭐 여러 가지 장비도 많이 들어가고 그렇죠. 있고요. 네. 그것도 사람도 고용해야 되고 숙련자도 고용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제 점점 프로젝트가 커지는 거예요. 이 상업에 대해서. 게다가 경쟁이잖아요. 그렇죠. 아까도 누차 말씀드리지만 자기들이 해봐서 알잖아요. 이 위험해요. 언제 어디서 도적을 나타날지 모르고 언제 어디서 전쟁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이 무역로를 가지고. 네. 그러니까 나라도 보호해줘야 되는 건 당연한 거고 그렇기 위해서는 사람들을 많이 고용하다 보니까 나라에서 혼자 하기엔 너무 부담스러운 거죠. 왜냐면 그때 나라라고 한다면 사실 국왕이니까 거기에 규정 몇 명까지도 한 거고 그렇게 해서 이제 주식회사 생깁니다. 그 회사가 뭐냐?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유명한 게 뭐냐? 버지니아 컴퍼니라고 목적 자체가 버지니아. 저기 미국이잖아요, 버지니아는. 그러니까 사실 미국 도시명은 네. 유럽 도시명이라고 보시면 돼요. 모든 유럽의 도시가 미국 가면 다 있어요. 아, 이제 이름을 붙여야 되니까. 그렇죠. 아, 유럽에서 온 사람들이 자기 동네 이름 갖다 붙인 거야 다 거기다가. 네네네. 뉴 암스테르담, 그렇죠. 뉴욕. 결국에는 네덜란드 이름 쓰던 거 그냥 영국 이름 쓴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제 버지니아 컴퍼니가 세워졌는데 이 회사가 처음 먹은 땅이 뭐냐? 제임스타운. 북미의 식민지 개척이 목표인 회사인 거예요. 목표 자체가 그냥 식민지예요, 식민지. 네네. 그렇게 세워서 이제 주식 회사를 세우고 영란 전쟁을 해 나가면서 점차 영국도 이제 사업에 참여하기 시작합니다. 식민화 사업에. 근데 보통 이걸 이끌었던 그 사람들이 누구냐? 서자들, 청교도들. 그러니까 서자들은 상속을 못 받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쨌든 저쨌든 자기가 또 귀족 출신이잖아요. 가오는 있는 거죠. 그렇죠. 네. 이거를 어떻게든 상쇄하려면 결국엔 한 방이다.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다 이건. 네. 내가 왜냐면 내가 막 영국에서 이만큼 땅 받았는데 굳이 내가 왜 위험하게 절대 위험한 투자는 하지 않죠. 할 이유가 없고 이거를 뭐 이제 부족한 사람이 우물을 파는 형국이 된 거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어떻게 수익이 나냐? 식민지화를 했잖아요. 그럼 식민지로 사람을 보내야 되잖아요. 네. 그 사람들한테 배싹도 받고 거기에 이제 물품이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그런 무역 통로를 통해서 그런 무역을 통한 수익을 내기 시작하죠. 네. 근데 이제 문제는 이런 주식회사들이 생기기 시작하는데 1690년도까지만 해도 영국이 주식회사가 한 100개가 됐대요. 주식을 거래할 데가 없는 거야. 시장이 없으니까. 네. 아니 시장은 존재하는데 주식 그 교환소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 시장이 없는 거죠. 그 주식 시장이 네. 없어. 그냥 소위 말해서 장애로만 거래가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냥 네. 브로커 찾아가서 네. 아니면 이렇게 주주끼리 서로 네. 뭐 교환을 한다든가 이렇게 한 건데 그렇죠. 1650년도에 영국에 커피가 들어갑니다. 터키 커피가 영국까지 이제 들어가요. 네네. 커피 하우스라고 그래서 흔히 말하는 커피숍이 우후죽순으로 생기기 시작해요. 카페가. 네. 서울에 스타벅스가 전 세계 제일 많잖아요. 아, 그래요? 네, 내가 알기로는 그래요. 하긴 뭐 네, 그럴 것 뭐 길 같아요. 건너마다 하나 있으니까 서울에 맞아요. 보면. 네. 이 당시에 가장 많았을 때가 커피하우스, 커피숍이 네. 최소 8,000개. 런던에. 런던에만. 근데 뭐 하는 데였냐면 한량들. 남자들은 다 여기 가서 커피 마시고 죽치고 앉아 있는 거예요. 수다 떨고 얘기. 범죄자부터 그냥 좀 산다는 사람까지 다 커피숍 가는 거예요. 아, 네. 대낮에. 네. 여자는 못 가요. 그 당시만 해도. 어. 왜냐면 이제 여자의 그런 저기가 낮았으니까. 앉아서 이런저런 얘기 하겠죠. 근데 사람들이 다 그럽니다. 이게 단골이라는 게 주변 사람들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 단골도 결정이 되는 거예요. 범죄자가 가면은 범죄자들이 가는 그런 커피숍이 되는 거고 이제 주식 브로커들이 가면 주식 브로커 하는 그런 사람들이 모이게 되는 네네네. 거고. 살롱이네요, 일종의. 그렇죠. 약간 그런 네, 식으로 네, 했어요. 네. 어느 정도까지 얘기가 나왔었냐면 여자들이 그 청혼까지 내요. 남자들 커피 좀 그만 마시게 해라. 아, 청원을. 또 당연히 죽치고 앉아 있으니까. 생각해 얼마나 재밌어. 내가 주식하는 사람이야. 네. 근데 커피숍 갔더니 주식하는 사람이 막 몰려 있네. 재밌죠.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이런저런 얘기 나누는 거죠. 정보 좀 얻고 또.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런 데가 이제 뭐였냐? 조나단 커피 하우스예요. 그 주식 브로커로 유명했던 커피숍이. 예. 네. 거기서 이제 이름이 좀 어렵긴 한데 네. 존 크라탕? 그냥 존이라고 하죠. 존 씨가 네. 대잡을 하나 붙입니다. 주식 가격을 붙여요. 공시라는 거네요, 드디어. 공시라는 네. 이제 브로커가 공시를 합니다. 오늘자 가격은 오늘 시황. 좋네요. 네. 오늘 시황. 네. 거기에 이제 영국 주식 시장의 시초예요. 그러면서부터 이제 브로커들이 다 글로 가는 거죠. 그게 결국에는 나중에는 진짜로 그 회사가 돼서 네. 하나의 그런 교환 거래소가 될 때까지 성장을 합니다. 음. 그 다음은 좀 역사가 좀 복잡하긴 한데 어쨌든 런던에서의 주식시장 그렇게 시작했다. 커피하우스에서. 커피하우스에서 네. 남자들이 커피 마시다가 주식하던 사람들. 누가 한 명 총대 좀 매봐. 약간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야, 이거 뭐 이렇게 가격이 달라서 되겠냐? 누가 한 명 그렇죠. 정해서 총대 매고 좀 그렇죠. 적어놔라. 그런 그렇게 느낌이네요. 시작 네. 그렇게 시황을 누군가가 총대 메고 적기 시작하면서 네. 런던의 주식시장이 시작됐다. 실제로 그 커피하우스에 그 브로커들이 모이기 시작하니까 커피하우스에서 뭘 했냐면 남자애들을 고용해서 항구에 보내요. 배가 배 들어오나 배 확인해라. 들어오나 배 들어오나 좀 보고 와라. 배 언제 들어오나 오늘 배에서 뭘 내렸냐 음. 배가 어디가 뭐 무슨 소식 있느냐 그걸 가지고 오잖아요. 애널리스트네요. 그렇죠. 신문을 씁니다. 네. 그걸 가지고. 애널리스트 맞네요. 그렇죠. 네. 커피하우스에서 신문까지 제공을 해줘요. 어. 그렇게 이제 커피하우스가 점점 크게 되는 거죠. 네. 그렇게 우후죽순 그러니까 여기저기 퍼져 있던 그런 그 주식 거래하던 사람들이 다 한 군데 모여가지고. 한 군데에 모여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 거리에 가면 1680년부터 네. 1778년까지 거의 100년 이상이네요. 그렇죠. 네. 여기서 장사를 했다. 브로커들이 여기서 이제 그 만나서 커피하우스에서. 아. 와, 어마어마한 유서가 깊은 커피하우스네요. 그렇죠. 네네. 실제로 지금 가면 거기 이렇게 붙여놨어요. 그 자리가 사진을 있다? 제가 다운받아봤는데. 그래서 이제 커피하우스가 우후죽순 생겨서 이런 식으로 이제 주식시장이 발달하게 되죠. 네. 로이드 아시잖아요. 네, 그 통신사. 저기 보험사. 보험사. 네네네. 로이터네요. 제가 똑같아요. 생각해서. 네. 거기도 이제 모여든 사람들이 상인이랑 보험증권 아. 보험하던 사람들. 네네네. 거기 모여갖고 이제 보험증권 사고 팔고 교환하고 보험 들고 하다 보니까 그 로이드 커피하우스가 보험회사가 된 겁니다. 전 세계적인 커피하우스가 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영국의 주식시장이 발달하게 되고 네. 지금은 뉴욕 시장이 최고지만 이렇게 시작한 영국의 주식시장이 최고의 주식시장이 되기 시작합니다. 뭐 지금도 사실 뭐 런던, 뉴욕, 뭐 3대죠. 홍콩, 네, 도쿄, 뉴욕, 네. 그다음에 뭐 런던, 뭐 홍콩, 뭐 싱가포르까지 하면 5대인데 네. 지금은 뉴욕한테 1위 자리를 내려줬지만 그렇죠. 그 전까지만 해도 런던이 최고였다. 그리고 여기서 또 말씀드리는 게 그 전까지만 이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여전히 그 주식회사들이 목적이 뭐였냐? 식민화. 물론 무역이라고 말은 하지만 기본 베이스는 자기들 입장에선 네. 새로운 땅을 찾아내서 식민화시키거나 또는 무역 항로를 개척해서 거기서 이제 물건을 수입해오는. 물론 자기들 말로는 무역이었다고는 하겠지만 동남아시아 쪽에서 봤을 땐 약탈이죠. 약탈과 수탈의 역사로 네. 기억될 수밖에 없는. 여기도 다를 게 없다. 사실 왜냐하면 아직 그때까지는 산업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그런 뭐라고 하죠? 주식 시장에 상장시킬 만한 산업 자체가 부재한 상태다라고 그렇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근데 여기서 이제 주는 이제 자본이 돌기 시작했다는 거죠. 결국에는 주식을 통해서. 왜냐하면 옛날 같았으면 한 명의 그 거부가 다 독식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무역 루트를 하나 발견했다. 네. 그럼 그 사람들이 용병을 고용하거나 상인을 고용해서 그 루트에서 나오는 거를 몇 명한테 월급 주듯이 줬을 거 아니에요. 근데 주식이 생기면서 약간 중산층이 생기고 시작했다. 중산층이 투자를 할 수 있게 됐고 그걸 통해서 배당도 받고 또 주식에 대해서 그 오른 만큼의 그 부를 나누게 되면서 어떻게 보면 또 중산층이 좀 확고해지는 그런 계기가 이제 시작이 됐다고 저는 보거든요. 물론 이건 뭐 말이 많겠지만 네. 그렇게 해서 영국 시장이 점점 커지고 결국에는 회사의 목적이 뭐냐?
이윤이잖아요. 그렇죠. 이윤을 남겨야 이제 회사의 그런 주식 상장이 되고 주식 가치가 올라가죠. 올라가죠. 네. 그러면 뭐 아시겠지만 회사에서 가장 먼저 그 수익을 확보하게 할 수 있는 건 첫 번째가 수익 루트를 찾아내는 거고, 그렇죠. 두 번째가 인건비 싸움이잖아요. 영국이 괜히 네. 산업혁명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아. 괜히 산업혁명이 일어난 게 아니라고 음. 생각합니다. 저는 자본이 돌았고 거기에서 어떻게든 그런 수익을 낼 수 있는 모델을 만들어야 되는 자극제가 생겼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물론 진짜 엄청 다 복합적인 얘기지만 이걸로만 설명을 할 수는 없겠지만 그렇죠. 이것도 하나의 요인이 아니었나라는 네네네.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좀 약간 여태까지 내용을 좀 요약을 좀 해보면, 자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이게 위험한가, 수익을 낼 수 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위험한가 안 위험한가잖아요. 결국에는 그 위험을 분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주식 시장에서, 그러니까 주식이 우리가 흔히 아는 그런 뭐랄까요, 그냥 투기성, 네. 뭐 상따 이런 거를 떠나서 애초에 기본 개념은 위험 분산이었다, 주식 자체가. 그리고 네덜란드와, 그러니까 스페인, 네덜란드, 영국이 물론 한 사업을 뭐 옹호하자는 건 아니지만 이 사람들이 했던, 그 당시에 했던 모든 사업이 수익을 내는 사업이었고, 네. 뭐 그게 옳고 그름을 떠나서 주식 그 자본시장에서 입장에서 보자면, 네. 그리고 국가가 주도했다는 거죠. 음. 오렌 버핏이 유명한 말을 하나 남긴 게 있어요. 미국이 하는 일에 절대로 반대로 베팅하지 마라. 이 뭐냐면, 다른 말로 하자면 뭐냐면, 뭐 미국이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겠지만, 나라가 하는 일에 반대로 베팅하지 말라는 얘기도 되거든요. 그렇죠. 결국에는. 네. 그럼 안전한 주식은 뭐냐? 결국 나라가 밀어주는 주식이 될 수밖에 음. 없다. 나라가 밀어준 주식이라기보다 나라가 밀어주는 사업군이 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각 나라들이 미는 산업군이 다 다르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세계화가 되면서부터 점점 이걸 나누기 시작했으니까. 네. 특화된 산업이 있죠. 그렇죠. 각 우리나라도 나라마다 있어요. 네네. 이게 찾아보면 우리나라의 특화된 사업은 무엇인가? 음. 그거에 대해 좀 이제 귀를 기울이시고 신문을 좀 읽어보시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죠. 뭐 아무래도 정책적으로 그렇죠. 밀어주는 뭐 산업이라든지. 그렇죠. 그리고 혼돈 속에 혼란해서 분명히 말해줬어요. 주식 가격은 인도의 상황, 유럽의 정세, 네. 주식시장의 현황, 영국도 똑같습니다. 네. 영국 내의 상황, 네. 인도와 북미의 상황. 네. 그러니까 유럽이 전쟁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럼 배가 안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식민지에 갔더니 인도 그 아메리칸. 원주민한테 네. 공격당했다. 그럼 이제 떡락하는 거죠. 그렇죠. 이런 것들. 과연 이거를 현재에 가져왔을 때도 다른 얘기가 될 것인가. 그 정도의 그런 약간 요약이었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은 이제 영국에서의 주식시장의 그렇죠. 시초까지만 이제 다뤄줬다고. 커피 마시다가 커피 마시다가 누가 총대를 맸다. 그렇죠, 그렇죠. 네. 오늘 여기까지고요. 네. 다음번에는 이제 영국 시장에 대해서 좀 더. 깊이 네네.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마도 이제 사우스시, 그게 뉴턴이에요. 아, 그 그래프 한번 또 네. 갖고 오셔야겠네요. 네, 그럼. 그렇죠, 그렇죠. 네네. 그 사우스시 컴퍼니라고 네. 광기를 계산하지 못했다는. 아. 내가 중력을 계산할 줄 알았지만 네. 사람들의 광기는 계산하지 못했다. 그렇죠. 이게 다른 영역이거든요. 엄연히. 엄연히 다른 엄연히 다른 영역이죠. 영역이죠. 그렇죠. 네. 거기까지도 이제 가게 되고, 제가 봤을 때는 좀 가능하면 아담 스미스, 약간 이제 어떻게 됐던 뭐랄까요, 주식이라는 것 자체가 경제와는 불가분의 관계니까 네. 거기까지도 좀 살짝 얘기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무리인가요? 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 네, 매주 목요일마다 로타이러님의 방송 팟빵과 파티에서 오디오 콘텐츠로 들어보실 수 있으시고요. 그리고 유튜브 샘투 타이러 채널에서 영상 콘텐츠로 만나보실 수 있으시니까 좋아요와 구독, 댓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